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도체 조정 아직은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과 그리고 5G 반전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기생충이 오늘 정말 대박을 좀 쳤어요. 무려 사관왕. 저는 이제 최소한 2개 정도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작품상까지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바른손 ENE를 매수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했었는지 그리고 오늘 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 뭐 나쁜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100 초반대와 그리고 2200대 사이 어떤 새로운 박스권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갈 힘도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래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이 된다는 거죠.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강했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이 조금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일단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랬고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신용 물량도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수가 코스닥이 660개, 하락 종목수가 558개로 거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뭐 반반 정도였을 것 같아요. 떨어진 종목 반절, 이제 오른 종목 반절 정도였을 것 같고, 개인의 매수세가 거래소랑 코스닥 쪽에 둘 다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아마 지금 이 정도 들어온 걸로 보면 아마 신용이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대별로 보더라도 개인이 이제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한폐렴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리스크를 이제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끝났고,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주 지금 상태로는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은 힘든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한폐렴 자체는 중국에서 계속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조금은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가 추세, 쉽게 말해서 그 변화량 델타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변화의 기울기가 지금 계속 2월달 초만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4,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상승의 어떤 그런 변화량이 약간은 좀 꺾였습니다. 한 3,000명 초반에서 2,000명 후반대 정도로 좀 꺾였으니까 약간은 이런 좀 증가세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증시에서 좀 크게 우려감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회복자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베이성 쪽에 사망자 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다른 어떤 그 글로벌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글로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생충 얘기를 좀 해보면은 작품상까지 탔어요. 정말 작품상에 이제 노미네이트된 그런 영화들을 좀 봤는데 1917이랑 사실 기생충이랑 두 개가 좀 경합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평론가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작품상은 조금은 기생충이 받긴 힘들고 어떤 그 전 세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작품상을 많이 받다 보니 1917 전쟁 영화가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작품상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작품상이 제일 큰 상이거든요. 오스카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래서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처음 매수한 것은 1월 30일부터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이제 더 사서 총 3분할을 했고, 사실 뭐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1,400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가장 좋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박스권 상단 한 1,8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매수를 했었던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슈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바른손 주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고, 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어떤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매도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았던
했던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도 매수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하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각본상 받을 때 한 번 좀 튄 다음에 이제 각본상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상은 좀 물 건너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저는 한 이쯤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쭉 하락을 했다가 작품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다시 급등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죠. 이게 주식을 계속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오스카 시상식을 계속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뭐 아주 최고점에서 팔지는 못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그런 판단과 아이디어로는 그냥 적절하게 잘 매매했다라고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테마주를 한 전체 비중에서 맥시멈 한 30%, 많으면 한 40%까지만 좀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한 16% 정도 수익을 올렸고 그렇게 비중은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바른손 ENE는 절대 이제 실적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4분기 실적만 해도 굉장히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테마 딱 하나만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저는 물론 지금 5G 비중이 가장 많긴 하지만 정말 확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테마주라면은 저는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주식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할 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 이제 고점에서 사지 말라가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테마가 정말 100% 확실한 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반기문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반기문 씨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 그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좀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컴백이 거의 이제 99%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키이스트 바르손 같은 경우도 지금 오스카상에 6개가 노미네이트 됐고 최소 2개 이상은 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그나마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테마주 매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반도체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가 한 1% 빠졌고 SK하이닉스가 0.5% 정도 빠졌는데, 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확률 싸움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테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가 어느 정도 확실한 건지, 만약에 뭐 반반 정도의 테마라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의 주가에서 여기서 전고점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냐, 그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후자 쪽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정의 기간은 최소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5G 같은 경우는 뭐 좋았던 그런 주식도 있고 좀 안 좋았던 그런 종목도 있죠. 지금 실적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노헬스가 실적이 좀 상당히 이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 2020년에 컨센서스도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상승을 한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RFHIC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 때문인지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RF텍도 오늘 이제 장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0년에 또 가장 많이 오를 그럴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메이저 5 종목들 중에서 남은 것이 다산네트워크스랑 서진시스템 그리고 KMW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았는데, 이런 실적 발표들이 이제 하나씩 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그 4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올 것이라는 리스크, 어떤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그때부터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제가 LGU 플러스를 2월 4일날 이제 전량 매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팔았던 아이디어가 5G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고 있고 어떤 그 지수가 좀 반등의 힘이 약하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한 5% 6% 가까이 좀 올랐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LG U+가 매출 대비해서 어떤 판관비, 광고비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잘 되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매도하고 나서 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매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왜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올랐다면은 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좀 틀렸는지, 어떤 차트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리뷰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매수하고 떨어지고 매도하고 오르고 이런 일들은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식은 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